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1월 10일 토요일이죠. 우리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 공부하려고 들여오신 우리 주주분들 진짜 열정 대단합니다. 자, 근데 우리 분위기 보면요 올라가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가도요 어느 순간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이 제동이 딱 걸려버리는 구간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많은 분들이 다들 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이거 어쩌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가? 이 조정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리고 결국에는 삼성전자 대응하는 것도 좀 좋지만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자, 이 고민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팽배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세 가지를 딱 정리해 드릴 겁니다. 괜히 여기저기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딱 5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요 제가 오늘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 26년도에 들어오자마자 말 그대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자, 삼성전자 기업 최초 분기 영업이익 20조 자 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보시게 되면 올해 첫 거래일인 언제였죠? 자, 1월 2일날 자 7%의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은 어땠죠? 자 8% 자 연이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시작부터 체감상 거의 15%를 이틀에 걸쳐서 뽑아버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어땠었죠? 야, 이거 진짜 갔다. 삼성전자 간다 이런 말이요 자동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자 결정타가 언제였습니까? 삼성전자 4분기 잠정실적 발표가 1월 8일에 나왔습니다. 자, 숫자 보셨죠? 시장에서는 딱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나요? 분기 영업이익 20조 자 연간 매출로 보면요 매출 332조 그리고 영업이익 43조. 한마디로 지금 삼성전자의 역대급 상승 프레임이 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야, 실적이 이 정도야.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작이래. 26년도 전망치가 훨씬 좋대. 그러니까 우리는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줄 거야 라고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분,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다 그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왜냐면 주식은요 우리 실적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자 실적 때문에 막 계속해서 더 올랐으면 좋겠지만 이게 아니죠. 더 오른다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실적이요 이미 주가에 얼마나 선반영이 되어 있느냐 자 이걸 이제부터 확인하는 구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요 바닥에서부터 얼마까지 올라왔죠? 자, 작년도 5월, 6월, 7월서부터 해서 7월 초 6만원부터 불과 반년 만에 자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만큼 이 체감했을 때 우리가 이 피부에 와닿는 상승세는 자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상승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결국에는 25년도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를 주가가 먼저 땡겨서 자 반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미 다 전부 다 오픈이 되기 전에 나오기 전에 가격이 반영이 돼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딱 여기서 두 문장만 먼저 핵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5년도의 전체 실적 기대에 대한 주가를 먼저 선반영이 나오면서 올라갔던 부분이고요. 그러고 나서 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25년도의 실적에 대한 기대는요. 사실상 상당 부분 자 반영이 끝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바뀌죠. 자, 주가가 이렇게나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왔는데 그리고 26년 우리 다시 한 번 더 더욱 크게 치고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26년도의 실적이 25년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자 이게 관건이겠죠.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건 뭐죠?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엔진은요 바로 실적이다. 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 할 건데 본격적인 삼성전자의 26년도 전망치와 그리고 이 대응 구간에 이 상승하는 구간들이 있어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에 대한 이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자, 어떤 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요. 우리 26년도 전 26년도만큼은 삼성전자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거대한 이 목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라는 뜻으로 댓글로 목돈 남겨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목돈을 만드실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하면서 그리고 댓글로 응원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항상 초반부에 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자, 그러면 야 니네 100% 무료로 영상 찍고 있으니까 채널 성장시키려고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달라는 거지? 자, 솔직히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유튜브 알고리즘 정책상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이 목돈 남겨주시는 게 자 다른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도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우리 삼성전자 지금 5거래일 동안 자 이게 몇 주죠? 거의 1300만 1400만 주가량 개인분들께서 매수해 주셨던 만큼 자 이분들께서도 영상을 시청하셨을 때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공부에 가시면서 이 투매 물량을 내보내시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주분들께도 이 추천 영상으로 뜰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목돈, 댓글 같이 남겨주시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영상 후반부, 중반부에 제가 이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 놨습니다. 자,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죠? 바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은 바로 종목입니다. 근데 이번 종목 어떤 거냐? 제가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젠슨왕, 현대차, 정의선. 자, 이거 생각하면 뭐 생각나시죠? 바로 자율주행. 요즘 시장에서 자율주행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관련주 지금 로봇 섹터가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로봇 섹터가 올라가기 전에 딱 그 자리니까 이거 오늘 영상에서 공개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넘기시면 이거 못 봐요. 제가 깜짝 공개하려고 중간중간에 갑자기 말씀드릴 거니까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드렸죠? 우리 26년도의 실적은 25년도의 실적보다 더욱더 커야지 주가가 더욱더 올라가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이 실적이 엔진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실적이 잘 안 나오게 되면 주가는 어느 순간 숨고르기가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정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 여기 자리에서 더욱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한번 꺾이느냐, 이거는요 26년도의 실적 전망치가 결정할 가능성이 커진다 얘기예요. 근데 진짜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이때부터 시장에 뭐가 쏟아집니까? 26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엄청나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사로 나와요. 뉴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보수적인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18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22만 원까지도 나오는 뉴스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는 순간 딱 느낍니다. 심리가 어떻게 돼요? 야, 그러면 이거 무조건 20만 원 가겠다. 지금부터 가겠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딱 끊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가능성은 최대한 열어둘 겁니다. 삼성전자의 이 상승, 자 26년도에 주가의 상승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들어가시느냐,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자, 왜냐면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좋은 종목일수록 이런 좋은 뉴스들이 나올 때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자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붙는 게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자, 주가가 올라가면요, 사람들은 더 오를 것처럼만 생각을 하지 여기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단기 고점을 한번 만들고 나서 이 눌림목, 그러니까 이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아무 근거 없이 겁을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제의 장,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의 장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게요. 이거였죠. 옵션 만기 이후에 첫 거래일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포지션이 초기화된 첫날입니다. 이날이 왜 위험할까요? 시장은요, 항상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가장 헷갈리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날에는 개인 투자자들이요, 실수를 해요. 왜냐면 시장이 그럴듯한 그림을 일부러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 만기 전후로 이 구조적인 부분부터 여러분들께 딱 설명을 드릴게요. 짧게 설명할 거니까 잘 들으시고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옵션 만기는요, 옵션 만기 전은요, 이 변동성을요 눌러놓고요, 딱 한 방향으로만 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상승만, 그리고 하락이라고 하면 하락만. 그러니까 틀을 잡아놓고 움직이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 만기 며칠 전부터, 옵션 만기일 며칠 전부터 자꾸 뭐가 보여요. 맞습니다. 윗꼬리가 이렇게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랫꼬리도 계속해서 위아랫꼬리 달려줍니다. 그리고 이 당일에도 그랬고요.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방향을 확정시키기 전에 이 시장이요, 사람들의 심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만기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리스크를 해지하는 이 구조를 같이 가져간다고요. 누가요? 이 외국인들이요. 삼성전자 주포 외국인이잖아요. 외인 비중이 52%나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은요, 이 투자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이 바구니에 뭘 담아가요? 선물과 옵션,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현물 굉장히 많이 남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물과 동시에 이 파생 상품도 같이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이 옵션 만기, 선물 만기, 동시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자유롭게 청산하고 다시 자유롭게 베이팅하는 이런 구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요, 이 코스피 대형주들은 통계적으로 만기일 이후에 1에서 3거래일, 그리고 길면 5거래일까지도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흔들릴 때 몇 %, 5%까지도, 그리고 그 이상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어제 분봉을 보시게 되면요, 장 초반엔 밀리면서 시작했습니다.
개인들 이땐 불안하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그리고 잠정 실적 발표 나왔으니까 자, 불안합니다. 꺾이는 건가? 이제 내려가나?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시장이 여기서 뭘 했습니까? 다시 말아 올려줬어요. 지수랑 같이 자, 지수 올라가고 코스피도 다 올라가는, 그러니까 반등하는 그림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야, 안 빠지네. 삼성전자 진짜 견조하다. 매수세가 장 초반에 빠지더니 올려주는구나. 야, 안 팔아도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에게, 이 개인분들에게 함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 우리 코스피 지수를요, 이 코스피를 1월 9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누가 끌어올렸죠, 여러분들? 반도체였나요? 자, 솔직히 반도체는 아닙니다. 왜냐면 누가 올렸다? 자, 조선, 방산입니다. 왜 그랬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방비 예상을, 자, 천조국이었잖아요. 천조국. 국방비가 천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천조국이었던 이 미국의 예산을 증액해서 2천조국까지 만들겠다라는 이 발표가 나오면서 자, 어땠죠? 조선주와 방산주들의 자,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조선주랑 방산주가 대형주들이 지수를 같이 끌어올렸고, 삼성전자는 지수 비중 때문에 같이 들려 보였던 측면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코스피 200에서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들어 올려지면 삼성전자도 같이 강하구나라는 착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 진짜 핵심 들어갈 건데, 영상이 좀 도움 되셨다,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요. 어떻게요? 우리 목돈 만들려고 삼성전자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많이 벌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돈 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자율주행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뒤에서 꼭 받아가시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핵심이 뭐냐? 자, 8일과 9일 이틀 동안 우리 외국계 창고의 매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자, 순매도 360만 주, 130만 주, 자, 메릴린치도 80만 주, JP모간 서울 50만 주. 거의 다 외국계 창고에서는 매도세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분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야, 이 정도로 파는데 왜 주가가 무너지지 않느냐라고 하면요, 해석이 딱 두 갈래로 갈립니다. 개인의 해석은 외국인이 파는데 안 빠진다? 그러면 강하구나. 자, 그러면 더 간다 라고 해석을 하시겠죠. 그러면 전문가들이 보는 해석은 외국인들이 파는데 안 빠진다 라고 하면은 국내 이 준기관급들의 매수세가 가격을 받쳐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저는 이 후자의 생각을 듭니다. 왜냐면 자, 어제 그리고 목요일까지 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순매수 창구로 잡히게 되는 쪽이 자, 어디였죠? 자, 삼성, 미래에셋, 그리고 NH, 자, 이런 국내 메이저 증권사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거의 중기관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말이 뭐냐면, 기관이 받쳐주면 매집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자, 이거는 역시나 아직은 아닙니다. 진짜 매집이면 반드시 동시에 뭐가 같이 나와줘야 되냐면, 자, 우리 외국인들 있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자, 뭐가 있죠? 프로그램도 매수세가 붙여줘야 되고, 그리고 거래량도 늘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윗꼬리가 없어야 됩니다. 일단 차트상과 이 중요한 보조지표들로 확인을 해봤을 때요. 자, 근데 우리 이틀간은 어땠죠? 외국인과 프로그램도 매도가 나왔고요. 거래량은요, 자, 평범하거나 절반 정도의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막히고 있고요. 저항을 맞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 윗꼬리들이 이렇게 달려주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은요, 상승 신호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제가 표현하듯이 어떤 구간이요? 자, 단기 고점에 형성되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자체가 자, 14만 원대 위에서는 매도세가 강해지는 구간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13만 원 초반에서 13만 원 중반까지는요, 매수세가 붙어주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는 가격들을 잠깐 방어해주겠다에 가까운 그림이지, 여기서부터 쭉쭉 간다라는 건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결론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딴 얘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월요일날 어떠한 대응을 가져가면 될지, 자,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요, 목돈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미국장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미국장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73% 상승, 그리고 이 나스닥 다 이것도 상승했죠. 그래서 우리 월요일도요, 마찬가지로 자, 상승의 월요일날 출발이 어쩌면 갭 상승까지도 노려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갭 상승이 조금이라도 나와주거나 자, 상승하는 그림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그게 사라고 주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분할 어떤 거요? 매도, 그러니까 차익 실현으로 접근하라는 이 신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구간을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14만원, 14만원 1,000원부터 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선 분할로 차익 실현하는 그림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14만원대를 뚫었다 한들 결국 장 마감할 때쯤엔 이렇게 윗꼬리가 달려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이 삼성전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뭐라고요? 이 삼성전자는 항상 이 주포가 우리 외국인들인 만큼 외인들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는 이 상황들 속에선 외인들의 비중이 보유 비중이 증가합니다. 자, 근데 이 단기 고점들이 형성하는 이런 신호들이 발생하니까 동시에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도 하락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외국인들이요 어떠한 옵션을 가져가는지 자,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옵션 만기일 이후로 보게 되면 우리 외국인들이요 자, 어때요? 풋옵션 쪽이요 자, 15,000 그리고 콜옵션을 보게 되면 자, 어떠죠? 2,000 그러면 몇 배 차이가 나죠? 자, 7.5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콜은요 상승에 베팅하는 거고요. 그리고 풋은요 자,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은 이 선물이랑 옵션에서 방향성을 크게 잡고 가면서 리스크 해칭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외국인들이요 하락 쪽으로 자, 그러니까 이 풋옵션을 두껍게 잡아가는데 삼성전자가 장중에 말아 올려서 자, 양봉을 만들었다?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죠? 강하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들의 매수세를 붙여주려는 이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물론 우리가 이것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생각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자, 우리가 추가해서 보자라는 건데 우리가 이 잠정 실적 발표와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개인분들이 올라갈 때 이렇게 매수를 진행해 주셨죠. 근데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자, 전후로 해서 매도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연기금 자,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자, 우리가 이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들 그리고 이 선물 옵션에서 이 파생 자, 이쪽도 보고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 자, 이런 모든 형태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자, 분할로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런 신호들이 한두 개씩 나와주고 있고 이런 게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냥 또 쭉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보통은 한번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꺾이고 나서 자, 반등 주고 다시 꺾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N자형 파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올라갈 때는요 당연히 분할로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내려갈 때가 다시 잡으면서 자, 매수하시면서 비중을 늘리고요. 자, 앞에서 벌어놓은 수익금과 원금을 토대로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률을 극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진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25년에 있죠. 25년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자, 보통 대부분은 어디까지 가나 이 생각만 하시면서 올라가는 것만 계속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손이 어디서 나가요? 물론 여기서 파셨어도 자, 여기서 잡고 여기서 파셨어도 수익이지만 한번 이렇게 장대음봉 뜨고 나서 자, 이렇게 조정이 길어지게 되면 이제 끝인가 보다 하고 여기서 팔아버려요. 근데 이거는 순서가 사실 잘못됐죠.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점에서 단기적으로 매도 타점을 잡고 그리고 눌리는 구간들 속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개인분들은 보통 거꾸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 타점 부분을 과거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던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고점과 이 눌리는 구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자, 화면 왼쪽에 핸드폰이 하나 생겼죠? 자,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께 단체 문자로 이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예시를 한번 가져온 건데 이 내용이에요. 실제로 예전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자, 11월 3일날 삼성전자 선물 옵션 합성 지표가 장막판에 하락하면서 외국인 포지션 단기 조정 흐름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가 11만 원 부근에 매도 한번 잡고 가자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그게 보게 되면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자, 차트상에 이때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날 장초반에 11만 3,400원까지 올라갈 때 대응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거요? 단기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자, 이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거요? 매도했으면 다시 잡아야죠. 매수 타점 11월 7일날 삼성전자 97,000원 부근에서 안내를 다시 한번 드렸었고 그리고 또 드렸었죠. 자, 언제예요? 11월 25일날 삼성전자 매수가 99,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자, 어떻게 드렸었죠? 단체 문자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런 단기 고점과 이 저점들에 대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잘 잡고 못 잡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몇 퍼센트의 차익률이 생기겠지만 몇 퍼센트의 차이가 생기겠지만 자, 이게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수치가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직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이런 고점에 대한 매도 관점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쉽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저점 낮은 구간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삼성전자는 항상 올라가더라도요. 자, 어떤 식으로요?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면서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파동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림들이 분명히 이런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다음 월요일 있죠? 월요일 날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갭상승까지도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추격 매수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요? 우리가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한 이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분할로 매도에 대한 관점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자라는 거예요. 진짜 이 꾸준한 상승 추세, 그러니까 상승 신호들이 언제 나오는지는, 자, 이 외국인들이 선물에 대한 수급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선물과 옵션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사는지 파는지, 이런 모든 보조적인 지표들을 뭐 다 활용해 가면서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잘하시면 좋겠지만 어렵다라고 한다면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되겠죠. 꾸준히 시청하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자, 어떻게요? 목돈 남겨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화면 상단에 제 번호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010-9630-2563 이쪽으로요. 우리 삼성,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화면 왼쪽에 보여드렸던 이 단체 문자 있죠. 단체 문자로 매수가 매도가에 대해서 나도 한번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는 혼자서 하셔서 제일 잘하시는 게 혼자 공부하셔서 혼자서 대응해 보시는 게 가장 마음도 편하고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된다거나 요즘 우리 주식 시장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 삼성전자를 처음으로 해서 주식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이 황금손 다니엘이 어떠한 타점을 잡는지, 그래서 어떠한 관점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만 참고하셔서 이 삼성이라고 보내신 다음에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드려 볼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목돈 댓글 남겨주신 다음에 자, 뭐라고요 여러분들?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부에서 말씀드렸던 이 후속주 있죠 여러분들? 이 후속주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이번에 황금소리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면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바로 인수합병입니다.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삼성전자가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자, 어떻게 되죠? 코로나 때도요. 소위 말한 삼성전자가 이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주가가 1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요.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력이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항상 매출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추진한 게 로봇 사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어떤 것까지요?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요. 바로 전장과 이 로봇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종목이 뭐냐면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기업이요. 바로 이번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요. 이 로봇에도 필요하고 전장에도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정답은 바로 라이다입니다. 자,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로봇과 자동차의 역할에 있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으로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떤 거냐면 거리를 측정하고요. 그리고 자,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죠. 자,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어디서요? 납품을 받고 조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자율주행 에이다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위탁해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의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과 이 전장 산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삼성전자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납품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예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처음에는 지분 투자로 시작했다가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당연히요. 이렇게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에는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이 미래 먹거리다라는 발언을 이 젠슨 왕이 하게 되면서 최근 시장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냄새를 이미 맡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내용 한마디만으로 올라갔던 종목이 있죠.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얼마 갔죠 여러분들? 바닥 17,500원에서 53만 1,000원까지 갔습니다. 무려 25배. 이 엄청난 상승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25배까지는 아니어도 러프하게 한 10배까지만은 기대를 해보자라는 거. 혹여나 인수합병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고요.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을 하면서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요?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26년에요. 큰 돈을 남으시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 여윳돈 300만 원 정도로 10배 잡으면 얼마죠? 30만 원입니다. 어쩌면 26년 처음,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 처음으로 10배거를 달성할 수도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꼭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 포트에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인수입니다. 인수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황금손 다니엘이 준비한 인수합병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종목 바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삼성전자 매수매도 타점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삼성입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딱 하나 있죠. 뭐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어떻게 해요? 돈 남겨주시고요. 내가 이 삼성전자의 매수매도 타점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삼성이고요. 그리고 인수합병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인수입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두 가지 다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 아직도 안 보내신 분 계시면 보내셔서 한 번씩 받아가시고요. 오늘도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더 좋은 내용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